가구의 절반이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기업 투자 금융 부분은 최대 수준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바다 건너 우량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네, 연구위원 한 종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JP 모간 체이스입니다. JP 모간 체이스는 가장 큰 은행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제일 큰 기업인데요. 시가총액 매출 규모도 가장 크고요. 심지어 ROE 같은 수익성 지표에서도 선두권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이 JP 모간 체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JP 모간 엔코와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합병한 JP 모간 체이스가 된 건데요. 미국 내 영향이 정말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일례로 소매금융 부분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가구의 절반이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8년 동사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93%의 미국 인구가 체이스 은행의 고객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람들 10명 중 지금 8, 9명 정도는 네네. 체이스 은행을 이용하고 그렇죠. 있다라고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소매 금융 부분 말고 동사의 사업 분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JP 모간 체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지주사고요. 4개 분야의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소매 금융 부분, 기업 투자 금융, 그다음에 자산 관리, 마지막으로 상업은행 부분이 있겠습니다. 각 사업 분야 중에 수익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순수익 기준 사업별 비중으로 봤을 때는요. 소매금융 비중이 약 47%, 기업투자금융이 약 32%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이 소매 금융, 네. 그리고 기업 투자 금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소매금융은 은행 지점이나 ATM,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으로 하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은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투자금융은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등을 대상으로 익히 알고 있는 IB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관리 그리고 상업은행 분야는 어떤가요? 자산관리와 상업은행 분야는 전체 순이익 기준에서는 약 20% 비중에 불과하지만 차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JP 모간 체이스의 2019년 자산 운용 규모는 약 3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상업은행 분야는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고객군으로 설정을 해서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고 부동산 대출 서비스도 이에 포함됩니다. JP 모간 체이스, JP 모간 앤 코와 체이스 맨하탄 은행. 맞습니다. 네, 이 합병한 회사라고 해주셨는데 JP 모간 체이스의 역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국에 로스차일드가 있다면 미국엔 JP 모간이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은행이라는 말인데요. JP 모간에서 JP는 존 피어몬트라는 창업자의 이름의 약자입니다. 1861년 미국 남북 전쟁 이후에 존 피어몬트 모간은 JP 모간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해요. 원래는 종합 상사 회사 형태와 유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종합 상사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어떤 것들을 팔았을까요? 남북 전쟁이다 보니까 남군과 북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 군대에다가 군수 물자인 소총 등을 좀 판매를 했었고 양쪽에다. 네. 전쟁 당시에 또 금을 매집을 해서 엄청난 부를 썼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미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부자가 될 수가 있었죠. 전쟁 수혜도 있고 또 금테크로 돈을 많이 벌었군요. 또 한 번 JP 모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귀인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도 아는, 모두가 아는 다명왕. 그분과의 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였죠? JP 모간은 에디슨 전기 조명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에디슨이 끝내 전기를 개발을 했잖아요. 모간은 또 한 번 제대로 동반석에 앉게 됐습니다. 자신의 집에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를 홍보를 하거나 막대한 본인의 자본력을 이용을 하면서 에디슨의 발명품의 상업적 성공에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탈리스트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한 거죠. 물론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투자처를 만날 수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운도 좋을 뿐더러 돈이 될 만한 사업을 보는 눈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후 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또 한 번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요. 유럽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자 유럽 국가들이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미국 월스트리트 자본시장으로 가게 돼요. 자본시장으로서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JP 모간은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각 여러 은행들의 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2000년에 체이스 맨하탄 은행을 인수를 했고요. 2004년에는 그 당시 5번째로 큰 은행이었던 뱅크원을 또 사들이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당시 월가의 5대 투자은이라고 불렸던 베어스턴즈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JP모건 체이스 어떤 기업인지 좀 역사를 들어보니까 네. 투자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은행의 본업은 다들 알다시피 순이자 마진이죠. 근데 다만 저금리 시대가 최근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참 문제인데요. 국내 은행 업계에서 이자회 수익을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각오를 다지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저금리 시대, 또 네. 제로금리 시대 이런 그렇죠. 말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JP모건을 포함한 미국 은행들은 본업인 순이자 마진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순이자 마진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다면 동사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다만 동사는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다각화된 사업 구조 및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예대 마진 비즈니스가 순수익 기준으로 해서는 절반에 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대 마진 축소 압력에도 경쟁 업체들 대비 실적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 금융에서는 대부분의 리그 테이블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업 투자 금융 분야에 있어서 동사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동사의 IB 시장 점유율은 5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번 2분기 실적에서 그 가치가 증명되기도 했었고요. 동사의 기업 투자 금융 부분은 IB 영역과 트레이딩 영역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1%, 79% 증가한 34억 달러와 97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최대 수준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사는 최근 5년간 10% 내외의 안정적인 ROE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2019년에는 ROE가 14.9%로 4대 상업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았었습니다. 자기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ROE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더욱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주주 친화성 배당 맛집으로 소문났다는 점입니다. 배당 맛집이다. 어떤 점 때문에 좀 배당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JP모건 체이스는 분기 배당을 실시 중에 있고요.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회사의 주주 우호적인 배당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투자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어 그룹들 대비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작년 기준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이슈 없었습니까?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아예 안 주거나 축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JP모건 체이스는 2분기 배당액을 주당 0.9달러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한 점도 동사의 우수한 현금 창출력이 부각되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각화된 수익 구조가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향후 동사의 예상 배당 성향도 경쟁사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환원율 어떻습니까? JP모건 체이스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자사주 매입 수준을 증가시켰습니다. 동사의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 규모가 평균 36.7%씩 증가를 했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는 자사주 매입 고려 시 주주 환원율이 무려 97%에 달했습니다. 높은 주주 환원율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걸까요? 하지만 팬데믹 사태에 따라서 대선 충당금 적립을 대규모로 하는 등으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최소 3분기까지는 좀 중단될 전망이고요. 상반기에 다만 현재 대선 충당금 적립이 실제 부실이 아닌 선제적 대응의 성격임을 좀 감안을 하셔야겠죠. 이후에 경기 회복 국면에서 실적 상승과 이에 따른 주주 환원 여력의 증대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동사의 실적 어떻습니까?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국에 그렇죠. 서프라이즈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슈에도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처럼 들렸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2분기 충당금 적립 전 총이익이 약 3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약 8% 상회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자외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순이자 수익 감소를 상쇄한 것인데요. EPS는 컨센서스 1.01달러를 약 37%나 상회한 1.38달러였습니다. 자본시장으로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동사의 IB, 트레이딩 매출 성장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의 호황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동사의 기업금융 두 분에 있어서 기회 요인임이 입증이 됐죠. 컨센서스는 확실히 상회를 한 건 맞는데 절대적인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살짝 감소를 한 게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살짝이 아니죠. EPS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1% 역성장.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이긴 했죠. 이것도 서프라이즈군요. 양쪽으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약 93억 달러나 더 많은 대규모로 대손상과 충당금을 적립했던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특히 가계 카드 대출, 기업 대출, 손실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많이 적립했던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JP모간 체이스의 투자 포인트들 알아봤는데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5월, 6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컴컴한 경영 환경에 놓일 것이다. 이 말은 미국 금융계를 대표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경고성으로 했던 말입니다. 현재 이 동사의 회장님이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무의미할 정도다라고 말까지 했었습니다. 여파가 심각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현재 그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미국의 경제 여건 등에 따라서 실적 악화 가능성은 투자 심리에 계속해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금리 환경 또한 은행 실적에 여전히 불리한 조건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대규모 대선 충당금 적립이라든가 부실 채권 발생 우려도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금리에 대한 이슈가 금융권에서는 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미국 은행업계가 올해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커졌다는 게 또 문제거든요. 민감도가 커졌다는 말은 금리 변동에 따라서 순수익 변동, 그러니까 실적 변동이 반응하는 정도가 더 커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경제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난 8월 4일을 저점으로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죠. 금리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요. 코로나 전국이 더 심해지든 미중 간의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더 심해지든 해서 더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보다 많은 실적 상향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유의점이 있을까요? 저번 2분기 실적에서 1등 공신이 바로 기업투자금융 부분이었거든요. 네. 기업투자금융 부문의 성장성 또한 3분기부터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JP모간 체이스의 7월 IB 관련 매출은 평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이런 경기 침체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과거 경기 침체가 있었던 때에 비춰봤을 때는 보통 M&A 시장의 거래량이 이전 직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 5년 정도 걸렸었습니다. 네. 20개 분기 정도 걸렸거든요. 다만 이번 사태가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발된 사태라는 점인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되면은 그때에 비교해서는 좀 가파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JP모간 체이스 이것만은 알고 가자. 투자 포인트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JP모간의 투자 포인트는 다각화, 차별화. 두 번째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주주 친화성. 리스크 포인트로는 It's the economy COVID. 빌 클린턴의 명언 패러디입니다. 그렇죠. 원래 뒤에가 이게 아니었죠. 원래 스튜 네. 바보야! 네, 이런 느낌. 오늘의 기업 JP모간 체이스 5글자로 정리한다. 간단합니다. 다각화 장인. 다각화의 장인이다. 다각화의 장인입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의 대표 금융기업 JP모간 체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 이 바보야. 네. 바보야. 아하. 네. 네. 아 힘들어요.